외신에서 세르비아에서 셀트리온 코비드19 치료제 제공.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세르비아의 제약회사 즈드라블레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와 코로나19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레기담베맙을 세르비아 서부 발칸반도 반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와 서부 발칸반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글로벌 임상 3상 레그담비밥은 중증에서 고위험군 환자 72%, 모든 환자 70%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지난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레기담비밥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는 델타 변이체에 대한 강력한 중화활성을 보여주었으며 치료 용량으로 치료받은 모든 동물에서 100% 생존율과 바이러스 박멸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블레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싸움에서 확률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또한 드라블레가 혁신적인 바이오 제약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10월 EMA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레그담비밥의 완전한 승인을 요청했다. 정식 승인이죠. 적용되는 적응증은 추가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 코비드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에서 확인된 코비드19의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가 제공된다는 소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정식 승인과 함께 거듭 말씀드렸죠. 유럽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정해지면 전 세계는 이미 인프라가 깔려가는 중에 있고 인프라가 많은 국가가 깔려 있다. 세컨 바이 1, 2, 3 터지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제 레케노라주가 퍼지게 될 거고 깔리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레케노라를 공급할 수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물량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고로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편입니다. 유럽에서 정식 승인, 점진적 수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EMA 챔 미팅 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 EMA 챔 일정입니다. 그래서 자, 확대를 해볼게요. 보게 되면 2021년도 노벰버 11월이죠. 08일부터 11일, 그쵸? 이 안에 11일, 이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치료제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무척 높죠. 승인 권고가 나오고 이제 수출, 이 부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 네덜란드 벨기에 확진자 1000명에서 6000명 치솟았다. 당연한 부분이죠. 위드 코로나가 가게 되면 확진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미 백신을 70%까지 맞춰놓거나 또는 백신 접종률을 올려놓고 치료제를 쓰는 그런 위드 코로나, 엔데믹, 팬데믹에서 엔데믹, 그리고 풍토병, 치료제가 비치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도래했고 유럽에서 이제 도래합니다. 항체 치료제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왔고 속타왔고 매듭이 꼬였던 그 부분의 소식이 이제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들려오리라 생각해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소식이고요. 한국도 신규 확진 1952명, 1000명대 초반대까지 1200명, 1300명, 다시 2000명대 육박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죠, 눈앞에.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이미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감안하고 백신 접종률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겠죠. 차분하게 우리 레케노라주가 전 세계로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간을 이제 기다려 보자고요. 폴란드어죠. 한국어로 바꿔주면 폴란드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그래서 5가지가 나왔어요. 자,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죠. 부작용과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가격 경쟁력.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렘데시비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료 시스템,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가 쓸 수 있는 국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 항체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정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그 부분은 많이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 화이자의 지금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레그담비맙이 언급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맙 유효성과 72, 70 그리고 동물에서 전임상 데이터에서 델타 변이체에 대한 강력한 중화활성을 보였으며 결과는 모든 동물에서 바이러스 박멸로 100% 생존을 나타낸다. 1, 2, 3 세 번째 바로 레그담비맙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네 번째가 언급이 됐고요. 자, 그다음 아스트라의 치료제가 지금 다섯 번째로 언급됐다. 지금 폴란드에서도 이제 폴란드 그 부분에서도 세 번째로 우리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다. 레케노라주가 어쨌든 이제 정말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승인과 더불어 점진적인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점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CP2030 우리 주주님께서 셀트리온 하락의 마무리 즈음에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오던 개인 주주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은 공매도와 일시적인 뉴스들입니다. 주가는 어느새 레케노라주 개발 전 단계의 상태로 돌아왔지만 주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는 지하실을 뚫고 블랙홀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분석은 다양하지만 주식 자체가 리스크는 아닙니다. 투자를 할 때 10년까지 보고 투자한다면 말입니다. 그 안에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나 공매도에 의한 일시적 사랑이 오는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자체 근간을 흔드는 리스크, 즉 임상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임상이 실패한다면 셀트리온의 치명적인 리스크일 것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실패가 없으니 매도하지 않고 대주주의 지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전히 매도의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기업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셀트리온은 모든 것들을 임상과 그들이 가장 잘하는 유럽이나 미국 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이 대주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가끔 글을 올려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몇 자 글을 적는 이유는 이곳에 많은 분노 역시 셀트리온은 누구보다 좋아하고 아끼시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모두가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연말에 다발적 승인 소식을 또 기대합니다. 2021년 하락의 끝자락에서 지금 하락의 끝자락이 거의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쯤이면 우리 싱클풀 게시판은 아우성, 소리성과 아우성과 주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안 좋은 소식과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한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수백 번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함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아이진 mRNA 파이프라인 확장위의 호주와 파트너십 추진. 그래서 한국 백신 제조 생산 인프라와 호주의 글로벌 임상 개발 협력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해서 제약 산업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던 분이고요. 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메디게이트 뉴스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아이진이 차세대 mRNA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호주의 임상 인프라와 연구 능력을 고려해서 공동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셀트리온은 mRNA, 미국의 트라이랑크와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유동근 신약연구본부 팀장은 지난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한국-호주 mRNA 백신 파트너십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사의 감염병 R&D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향후 임상 계획을 지금 발표했다. 한국-호주 mRNA 백신 파트너십 라운드 테이블. 그래서 류 팀장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백신 파이프라인은 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페리엄 구금 백신, 수두 백신 등이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포 배양 기반의 4가 백신으로 현재 공정 개발을 완료했으며 비임상 물질을 생산해 독성 시험을 진행 중인 단계다. 폐렴교군 백신은 타세 대비 차별성 있는 단백질 접합 백신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동물 효력 시험을 마쳤다. 수두 백신은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으로 동물 효력 시험을 시험한 결과 GSK 싱글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면역 원성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염병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로 인플루엔자인 CTP27 칵테일 제형이며 현재 국내 임상
이상을 마친 상태다. 항체 치료제죠.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자, 그 다음에 CTP63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류 팀장은 감염병 파이프라인과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mRNA 기반의 백신도 개발 중이다. mRNA는 특허 기술 장벽이 높아서 원천 기술 개발이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호주와 파트너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의 공동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백신의 선정, DNA 플라스미드 개량, 이게 이제 벡터로서 사용되는 거죠. 자,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고 하죠.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세포의 핵 속으로 침투해야 돼요. 이때 벡터, 전달체를 씁니다. 벡터, 전달체죠. 어디 전달체?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으로 전달해야 되는 전달체. 이 전달체에는 바로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에는 뭐 아데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레트로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렌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죠. 뭐 수두 바이러스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고 또 하나 플라스미드 DNA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mRNA 백신 기반의 LNP라고 하는 게 있어요. mRNA는 DNA와 다르게 어쨌든 중요한 건 mRNA를 싼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질 나노 입자 LNP로 싸서 바로 우리 몸속의 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 그래서 트라이링크가 이 LNP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특허 장벽을 넘는 변형 핵산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부분도 이어질 예정. 그리고 코로나19를 넘어 차세대 mRNA 백신을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업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지금 설명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차세대 mRNA 백신뿐만 아니라 차세대 항암제, 그리고 차세대 이제 mRNA 플랫폼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 수 있어요. 유전자 치료제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mRNA DNA 플랫폼을 비롯해 유독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과 상업화도 검토할 계획이며 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유통과 조달 측면에서도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독자적인 mRNA 플랫폼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진행 중인 아이진 역시 호주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지금 셀트리온의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아이진 잠깐 참고사항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아이진 김석현 연구소장은 현재 LNP 방식을 사용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와 달리 이 LNP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 백신을 투여받았을 때 막 발현이 나거나 근육 톡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요 지질 나노 입자가 몸속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 중인 mRNA 백신은 리포좀 형태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중에 하나예요. 리포좀, 화학물질로 싸서 바로 우리 몸속에 투여한다는 부분이고요. 리포름 형태의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때문에 LNP 관련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냉장 보관으로 최소 24개월 이상의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성도 갖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우리가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1등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제약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가 연구 개발을 하고 그리고 특허를 확보 등록하고 전세계 임상을 진행을 하고 허가를 진행을 하고 생산과 판매와 이런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고로 빅팜을 향해 가고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을 끌어가며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셀트리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고로 이제 셀트리온은 시작의 그림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출액 2조에서 20조까지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신약에 대한 투자, mRNA 백신 플랫폼, mRNA 백신 플랫폼뿐만 아니라 ADC, 항체 약물, 케미칼의 접합체, 그쵸? 그리고 SC 제형, 끊임없이 신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하고 여기서 나온 캐시카우로 인해서 바로 신약에 투자가 되고 전세계 직판 구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수익성이 예전에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30에서 40%의 수수료를 띠꼈다고 한다면 그 수수료를 현격히 낮춤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고로 이제 생산 캐파와 모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와 케미컬 직판을 통해서 우리의 길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시간으로서 해지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여유자금으로서 저가 부근에서 주식수를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가격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고데스 3분기 170억, 전분기 대비 4.6%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3쿼터 3분기 누적 493억, 처방액 상위에 랭크됐다는 소식입니다.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가 올해 3분기까지 500억가량 매출을 내면서 처방액 상위에 랭크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대웅제약의 우루사 얘를 제꼈죠. 그래서 한서제약 기본적으로 고덱스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과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그리고 한국 바이오 셀트리온의 한국 바이오 판권을 갖고 있고요. 케미칼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케미칼 의약품도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조 단위로 매출액 조 단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케미칼 사업부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판 판매 영업망을 지금 전 세계에 갖춰가고 있죠. 인력과 효율 부분에서 정말 압도적인 그런 효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수의 인원으로서 판매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판 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그 부분이 수익성으로 가결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까지 간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명실상부하게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